국립중앙박물관이 청자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강경남 학예사님과 함께 고려청자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님, 사유예방이 오픈했잖아요. 네. 청자실은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대표 문화 공간으로 만드신 건가요?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박물관,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대표 문화재로 알려져 있는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려청자 하면은 그 색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색과 그다음에 조형성, 예술성, 기술성 등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청자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청자 하면 국립박물관이기도 한데 몇 점의 작품들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건가요? 네, 이번 전시회는 저희가 국보 12점, 보물 12점을 포함해서 총 250여 점의 고려청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고려청자 하면 또 불과 흙의 마법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에 빠지러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네. 다양한 도자기가 전시가 돼 있어요. 네. 10세기에는 어떤 자기들을 만들었나요? 네, 10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자들은 벽돌가마에서 만들어져서 산소의 유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안에서 번조 색깔이 녹갈색을 띠는데요. 11세기 후반경부터는 가마가 고려 특유의 기술을 덧붙여가지고 진흙가마로 만들어집니다. 진흙가마로 만들어지면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은은한 비치색을 띠는 비색청자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생산했던 고려 초기부터 해서 12세기까지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10세기에 만들어진 그 자기를 보면 약간 녹갈색을 띠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맑은 푸른 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청자 음각 용문이 매병이라고 써 있어요. 네. 어떤 청자인가요? 네, 왕실에서 의뢰용으로 썼던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전라남도 강진 사당리를 발굴 조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60년대부터 했는데요. 그때 11조각으로 파편이 나와서 저희가 그걸 수습해서 저렇게 붙여서 최대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네. 용문이라고 하면 왕실에서 썼다는 걸 네, 우리가 네. 알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무늬여서 왕실에서는 그러한 무늬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도록 법령으로 지정을 해서 금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것 같은데 모양이 완형이 아니에요. 네, 완형은 아니지만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은은한 비색의 유약에 늠름한 그 고려의 용이 멋지게 장식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고려의 용이 어떤 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부서지지 않고 완전한 모양을 갖추어서 지금까지 보존이 됐더라면 충분히 국보로서의 가치도 있었겠네요. 네, 지금 현재 전하는 예가 거의 없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완형의 예가 전하고 있다면은 고려의 용과 은은한 비색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보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공간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국보죠. 네. 청자 참외 모양 병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고려청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예품들은요, 고려의 17대 임금이었던 인종의 장릉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인종은 1122년에 이제 왕위에 오른 왕인데요. 인종의 장릉에서 출토된 청자와 다양한 공예품들은 당시에 왕릉에 어떠한 부장품들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을 보면 중간에 이 몸통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참외 모양을 띠고 있고요. 입구 부분에는 저기 꽃잎을 본뜬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마치 병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뭔가 좀 담았다가 따르는 용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꽃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네. 뭔가를 따르기가 좀 어렵게 보이죠. 네. 저희가 다양한 그 자료들을 봤을 때 저러한 그 형태의
청자의 병은 꽃을 꽂아서 놨던 화병의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단정하게 떨어지는 곡선과 은은한 비취색이 야 이것이야말로 바로 명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네, 네, 그런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네네. 저희가 서 있는 이 뒤쪽으로는 어떤 영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고려 청자의 비색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박물관 소장품들을 1억 화소로 모두 촬영을 해서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부분들, 그 빛의 산란을 일으키면서 보통 비색이 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포의 모습들을 충분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맞습니다. 1억 화소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밤하늘에 네.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자, 전체적인 청자실 안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또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비색 이렇게 써 있고요. 은은하게 음악도 들리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이 공간은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좀 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은은하게 울리는 음악과 함께 관람객분들이 오셔서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자의 매력에 온전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이 공간에 오시면은 좀 약간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평온한 기분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블루셀라돈이라는 음악을 은은하게 들으면서 네. 그 청자의 깊은 색을 감상하는 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약간 전체적으로 좀 조명이 네. 어두우면서 네. 이렇게 청자 유물들이 보이는 게 뭔가 더 집중하게 만들고 빠져드는 것 같은 오묘한 매력이 드네요. 네, 이 공간은 고려 청자를 집중적으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시각적인 요소를 배제해서 이 네.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철제로 만들어진 커튼으로 공간을 조성해 봤는데요. 고려 불화에 나오는 특히 관음보살이 쓰고 있는 그 사라라는 투명한 베일이 있어요. 베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보통 고려 청자 하면은 화려하고 우아하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계신데 네. 이 공간 안에서 집중적으로 고려 청자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네.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약간 어둑하지만 음악도 들리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게 청자의 비색에 뭔가 마음이 온화해지고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아, 그러신가요? 고려 비색 공간에 들어서서 가장 첫 네. 번째로 만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네요. 청자 사자 모양 향로. 어떤 작품일까요? 이 향로는 현재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밑에서 향을 피워 올리면은 사자 입으로 향이 뿜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비밀이 좀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요? 네, 입에서만 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사자를 옆으로 만들어지면서 네. 발바닥에 구멍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구멍으로도 아마 향을 피웠으면은 향이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향 연기가 사자를 감싸면서 굉장히 그 신비롭게 향이 피어오르는 광경을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123년에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자 향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 네. 산리의 추량도 비색이다. 이 물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과 글로 남긴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아마도 그 기록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은은한 비색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다음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향로를 받치고 있는 네. 앙증맞은 토끼 세 마리예요. 네네네. 어떤 작품일까요? 저희가 보통 고려 청자가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고려 청자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고려화돼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청자하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음각도 있고 양각, 뭐 투각, 뭐 칠보. 네. 지금 이 연꽃들을 덧댄 것을 보면 첩화까지 네. 정말 다양한 기법이 총망라되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기 아까 그 향을 피워 올리는 저 네. 구에는 무수한 원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거는 투각 기법.
기법으로 문양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모두 다 긁어내서 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활짝 핀 연꽃은요. 네. 꽃잎 하나하나를 다 틀로 찍어내서 온전히 다 붙여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끼가 받치고 있는 저 받침대에는 넝쿨 무늬가 음각 기법으로 장식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토끼는 상형 기법으로 해서 음.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상형 기법으로 만들어진 고려 청자에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이 이 청자 안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2023년이 또 토끼해잖아요. 그쵸. 네, 꼭 이 청자실 고려 비색 공간을 찾아서 이 토끼를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보는 작품은 청자 사람 모양 주자입니다. 네. 주자라는 건 수를 따르는 용도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려는 보통 우리가 불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불교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는 유학, 그 다음에 왕실에서는 또 도교 의례를 지내는 굉장히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네. 그때 그 왕실에서는 특히나 도교 의례를 지내면서 국민의 평안이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례들을 많이 지냈는데요. 그때 그 도교 의례를 지냈던 도사의 복장이거나 또는 그 도교에서 가장 큰 신으로 여기는 곤륜산에 사는 서왕모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열리는 복숭아를 따먹으면 3,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그 주자의 복숭아가 장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여기에 담아져 있는 수를 이렇게 따르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어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어떤 축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고려 비색 공간을 지나오니까 다양한 자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려하면 청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얘는 백자 상감 모란 버들 갈대무늬 매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고려 시대 하면 보통 우리가 청자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고려 사람들은 청자와 백자를 같은 가마에서 굽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백자뿐만이 아니라 철유자, 흑유자 이런 그 다양한 자기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그 풍요로운 도자 문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또 고려 청자의 그 모습하면 약간 넓은 어깨와 가느다란 허리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네. 그 곡선 자체도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매병이라는 거는 뭘 담았던 걸까요? 네, 예전에는 매병의 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 서해안에 있는 그 해저 유적에서 매병이 두 점 출토가 됐습니다. 네. 거기에는 요즘으로 따지자면 택배 송장 같은 오. 그러한 그 대나무로 만든 물표가 나왔는데요. 네. 그 물표에 참기름과 꿀을 담았다는 그러한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참기름이랑 꿀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재료였을 텐데 네네네. 이런 매병에다가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감청자 살펴보기라고 써 있네요. 네, 저희가 상감청자를 어떻게 기법을 구현하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무늬를 그리고 네, 그다음에 파고 보통 흰 흙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기면을 다 긁어낸 다음에 자토라고 해서 붉은색 흙을 또 감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벌 굽고 그 다음 다시 유약 씌워서 재벌 구우면은 네. 상감청자가 되는 겁니다. 야, 그냥 상감청자 배우기만 했고 네. 이렇게 박물관에서 보기만 했는데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작되는 까다로운 작품이었군요. 네, 그만큼 여러 공정을 거치는 만큼 상감청자는 고급 청자에 속하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과정을 글로만 배웠는데 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네요. 네. 상감청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영상으로 배워봤는데요. 그 과정을 알고 봐서 그런지 네. 딱 작품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 작품은 고려의 문신이었던 문공유의 무덤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네. 안쪽에 상감 말고 상감기법에서 더 나아가서 바탕면을 모두 다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흰 흙을 발라서 청자 태토와 그 흰 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화려하게끔
보이는 그런 그 역삼간 기법으로 장식된 완입니다. 어떤 청자를 만드는 기술력이 네.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또 특별한 청자 8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길다랗게 생긴 이 작품도 청자인가요? 네, 언뜻 보시면은 황갈색을 띄어서 황자처럼 보이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이 작품도 청자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청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얘네 왜 색깔이 조금 다를까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마 안에서 구워질 때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녹갈색을 띠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밑에 자세하게 보시면은 청자의 색깔이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 현재 국보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뒷면에 버드나무 무늬가 네. 산화철 안료로 굉장히 멋들어지게 그려져 있어요. 네. 붓을 가지고 한 번에 그어내린 버드나무 무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청자를 만들 때 가마에서 산소의 유입에 따라서 어떻게 빛깔이 변하는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저기 보이는 작품은 주자처럼 보이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은 술이나 차를 따랐던 그런 그 용도의 주자예요. 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주자의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받치고 있는 승방 같은 경우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네. 지금 저 작품은 모두 다 한꺼번에 남아있는 굉장히 그 드문 예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에 장식되어 있는 문양을 보시면요. 네. 포도 넝쿨 무늬가 굉장히 그릇 가득 상감기법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포도 넝쿨 무늬를 사이사이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그 천진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작품에서 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요. 지금 보시면은 구리 안료로 굉장히 그 포도송이의 그 녹익은 포도 모습을 네.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12세기, 13세기에 그 전 세계적으로 구리 안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고려 장인들이 유일했습니다. 아, 그럼 세계 최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다 완형이 아니네요. 네, 이 공간에 전시된 작품들은요,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나온 청자 파편들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전하는 예가 없고 오직 유일하게 파편으로만 전하는 작품들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전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런 그 고려 청자에 담겨 있는 고려인들의 어떤 서정적인 자연관,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전시 연출상에서 서정미가 돋보이는 영상과 이끼를 연출해서 네. 관람객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출을 했습니다. 네, 꽃이나 학의 모습도 보이고 두꺼비의 모습도 보이고 자연과 함께 살고자 했던 어떤 고려인들의 그 의지, 네. 욕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쪽 공간에는 저희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요즘에 박물관에도 많은 그 취약계층 분들도 방문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방금 저희가 봤던 그 상감청자의 아름다움과 제작 기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련해서 점자와 촉각 체험대를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만져봐도 되는 거죠? 아, 예, 그럼요. 자, 먼저 이렇게 무늬를 파낸 다음에 그 파낸 곳에 흰 흙을 바르고 또 겉에를 또 긁어내고요. 그 다음에는 붉은 흙을 다시 바르고 마지막으로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면 상감청자의 모습이 되는데 야, 그 과정이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약간 다도라고 해서 뭐 차를 마시고 그 네. 예법을 배우기도 하는데 고려시대 초기에 이 자기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를 마시기 위함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청자 주자가 한 점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따뜻한 차나 술을 담아 마실 때 사용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특히 고려시대에는요,
술을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온 기구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자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그 깊은 발이 있어요. 네. 그 발에 주자를 저렇게 놓고서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저기에다가 부으면은 아무래도 따뜻한 차나 술을 보온을 유지하는데 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또 어떤 고려인들이 차와 술을 즐기는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청자시를 쭉 둘러보면서 청자의 탄생부터 정말 절정기의 그 비색 네.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봤고 이제 술과 차문화까지 한번 네.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전시된 이 작품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청자 비색 절정기의 아름다운 색깔보다는 살짝 달라졌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청자에서 가장 그 절정기의 비색과 그다음에 상감청자의 은은한 유색에 비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작품들은 약간 색깔도 많이 노란색도 많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릇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지는 투박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13세기 후반 이후에 고려 사회가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그 왕실 주도로 이루어졌던 고려 청자 제작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특히 14세기가 되면은 고려 청자가 그 어떤 고려의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네. 고려 청자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왕실이나 중앙 관청에서는 그릇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릇에 연대를 새긴 간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청의 명칭을 직접 그릇에다가 새기기도 합니다. 네. 특히 저기 보이시는 저 작품은요. 공민왕의 왕비였던 노곡공주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낼 때 썼던 그릇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그릇 안에 정릉이라는 그 노곡공주의 그 능호가 적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왕실에서 썼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양의 형태도 굉장히 투박하고 그릇의 네. 형태도 그렇고요. 예, 그러한 그 품질이 많이 쇠락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벽에 청자는 고려인의 파란 꽃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청자실을 쭉 둘러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네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이 도자기의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우리는 다른 비색이다라는 어떤 자부심, 고려인들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고려인들의 어떤 예술 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이번에 새로 단장을 마친 청자실에 오셔서 아름다운 고려 청자를 감상하시면서 평온한 휴식 시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위치한 이 청자실 꼭 찾으셔서 고려 비색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